네, 이처럼 중국에서 이례적인 스모그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스모그 적색경보가 발령되면서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송창근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장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베이징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스모그 적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 스모그 적색 경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스모그 경보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또 적색 경보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적색 경보를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3일간 지속될 걸로 예상될 때 발령을 합니다. 근데 네. 이러한 수준은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나 예보를 낼 때 나쁨 수준을 50 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배 정도 수치로 매우 아주 강력한 고농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나쁨 수준의 4배 정도가 3일 이상 계속됐을 때 중국에서 적색경보가 내려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를 덮친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에는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되진 않았지만, 겨울철에는 항상 중국의 고농도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가 아주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가장 좀 심했던 게 2014년 2월 하순경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한 일주일 정도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겨울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에 대해서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번에 이 베이징에 나타난 최악의 스모그가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징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우리 이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한반도 지역에 북풍하고 동풍 계열이 바람이 주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유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또 이 바람이라는 게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이제 겨울철에는 항상 기상 패턴만 맞으면 우리나라에 중국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서풍 계열이 불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때 이제 고농도가 발생을 하고 그랬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아예 이제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거를 보면은 이 스모그 경보가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조금 구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이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좀 더 짙어질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스모그는 스모크하고 포그라고 해서요. 연기와 안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스모그 현상은 주로 이제 인위적인 인간들의 경제 활동, 산업 활동을 통해서 유해 화학 물질이 나와서 그게 입자 또는 가스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통상 저희가 스모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동풍 계열 바람이 불어가지고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편서풍 지대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반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것은 이제 동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정체가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발생했던 미세먼지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이제 우리가 편서풍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먼지나 스모그가 왜 유독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걸까요? 예, 이제 미세먼지 발생은 크게 3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제 난방,
그게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 같은 산업시설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자동차나 사업장,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내내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난방은 주로 늦은 가을에서 이른 봄 사이에 수요가 있으니까 그때 난방까지 겹쳐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을, 겨울, 봄철에 이제 그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의 경우는 그 우리나라하고 달리 난방에 주로 그 석탄이나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더욱 미세먼지 배출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까 이제 이번에 그 심각한 중국 스모그가 국내에 유입되진 않았지만 그 대기 정체 현상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중국의 스모그는 그 난방이라든가 공장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주로 그 산업체, 공장에서 배출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탄과 같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게 이제 미세먼지 겨울철에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난방이나 일부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저질의 그 고체 연료를 규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뭐 산업체에 대한 규제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중국의 스모그는 또 언제쯤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예보센터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내일 오후부터는 중국도 이제 그 베이징 지역에 좀 강한 북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이제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체적으로 고농도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내일부터 중부 남부 쪽에 또 강수가 예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북동풍 계열 바람이 불면서 우리 지금 현재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세먼지 보통 수준으로 회복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의 방향으로 인해서 뭐 미세먼지가 점점 해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또 언제 피해가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 피해가 생길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기상 패턴만 맞으면 언제든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예보, 경보, 정보에 그 국민들께서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농도가 예보가 되면 그 가급적으로 그 저희 노약자, 어린이,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자, 폐질환자 같은 분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은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 외출을 하실 때는 우리 저 식약처에서 승인한 황사 마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외출 후에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보 정보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세먼지 높다 이런 날에는 야외 활동 좀 줄이고 그 황사 마스크 착용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송창근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